안녕하십니까. 반갑게 좀 맞아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아주 대정하기 얼마나 즐거운 과목인데 그렇게 하십니까? 자, 먼저 첫 번째 시간이고요. 시작하기 전에 잠깐 오리엔테이션을 좀 할게요. 뭐 어려운 건 아니고. 자, 이제 시간이 13번이에요. 13번. 13번이고 4시간씩이니까 52시간입니다. 52시간이고 플러스 알파의 보강이 있죠. 네, 아시죠? 별로 보강 안 좋아하는 거. 근데 혹시 몰라서 여러분들 눈빛에서 이게 마스크를 안 썼으면 눈빛이 안다 모른다가 좀 잘 보이는데 잘 안 보이잖아. 그래서 수업 시간 눈을 좀 크게 떠주세요. 그래서 이해를 했는지 안 했는지 좀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좀 어려워한다고 하면 조금 더 진행을 할 거고, 쉽다고 하면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할 건데, 문제는 대부분 다 풀 생각이에요. 다 풀 생각이니까 보시면 되고, 두 번째 책을 보시면 이게 거기 보면 이제 빵꾸 뚫기가 돼 있죠. 아, 좀 너무 단어가 저렴한가? 블랭크를 채우는 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채우시면서 이제 저랑 기본적인 이론을 한번 점검을 해 볼 거고, 그 이론할 때는 좀 자세하게 해 드렸었는데 여기는 시험에 나올 부분을 딱딱딱 정리를 좀 하고 진행을 할게요. 그리고 이제 객관식 문제풀이를 진행을 하면서 선지별로 다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학습법인데, 처음에 오셨을 때 여러분들 재정학을 이제 한 바퀴 돌리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고, 그랬을 때 이거 처음 볼 때 바로 문제 체크하고 다 풀지 마세요. 그래서 예습을 하실 때 눈으로 이렇게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여러분 떡볶이에 뭐 들어가요? 이게 어려운 질문이에요? 떡볶이에 뭐 들어가요? 떡 들어가지. 그러니까 어떤 주제에 거기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먼저 이렇게 탁탁탁 조립을 좀 먼저 해보시고, 그 다음에 수업을 들으시면서 같이 한 다음에 나중에 복습하면서 이렇게 체크하면서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재정학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사고력을 묻는 문제가 아니에요, 얘는. 그러니까 재정학을 이제 잘 공부를 안 하고 처음일 때는 이게 뭔가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재정학 40문제 중에서 계산 문제가 5문제도 안 나오는 컨셉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주제에 맞는 문장들이 있고 거기는 기출에 다 있어요. 그런 것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먼저 눈으로 풀어보시고, 혹시 내가 좀 많이 부족하다, 기억이 하나도 안 난다, 뭐 이런 분들은 이제 뭐 좀 강의 같은 거 좀 보고 오시면 좋아요. 대신에 먼저 가지 마시고 그 다음 날, 우리가 텀이 좀 길잖아요, 이 강의가. 그러니까 좀 시간이 있으실 거니까 그렇게 해서 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중첩되는 내용을 나중에 여러분 정리하실 때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어떤 주제가 있으면 그 주제에서 문제에서 나오는 문장들이 있잖아요, 비슷한 문장. 그거는 하나씩 정리해 두시면 대부분 여러분들이 오지선다를 풀 때 대부분이 맞는 거 아니면 틀린 거잖아요. 그리고 재정학은 여러분들 좀 많이 배려하기 때문에 옳은 걸 고르시오 몇 개냐 이런 거 잘 안 나와요.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이 옳은 거 혹은 틀린 건데, 옳은 거와 틀린 거는 되게 명확해요. 그냥 우리가 배웠던 내용 중에서 명확하니 그거 딱 찍고 넘어가시면 되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잘 해두셨으면 좋겠다 라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시고 문제 푸시고 이제 중첩되는 거 정리하시면 충분할 거다. 그리고 이제 요 다음에 이제 뭡니까? 이제 우리의 자랑 문제풀이가 또 시작되죠. 모의고사.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페이지는 8페이지고요. 정부와 재정학입니다. 시험에 나올 확률은 없어요. 네, 없어요. 그냥 참고사 2급 정도 됩니다. 2급.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첫 번째에서 보면 재정과 재정학. 재정은 뭡니까? 객관식이니까 이걸 다 외우실 필요가 없어요. 객관식이니까. 재정은 국가의 살림살이죠. 그래서 세입, 세출에 대한 내용이다. 세입과 세출에 대한 내용. 그래서 세금을 어떻게 걷고 세금을 어떻게 쓸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재정학은 그걸 연구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재정학 책을 보면 기억이 나야 돼. 처음에 뭐였어요?
사회의 바람직한 모습은 무엇이냐, 그 다음에 시장 실패는 뭐냐, 그럼 공공재를 왜 만들어야 되고, 공공재를 만들려면 어떤 투표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그 다음에 조세론이죠. 자,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유기체적 견해와 기계론적 견해죠. 그래서 유기체적 견해와 기계론적 견해는 단어 정도 보시면 된다. 단어분 정도 보시면 돼요. 그 유기체는 우리가 생명체다라는 거죠. 생명체. 국가는 생명체. 그럼 생명체는 부분이 닫힌다고 생명이 끊어지진 않죠. 그러니까 부분과 전체 중에서 우리가 부분, 전체 중에서 전체가 중요하다. 부분은 국민, 전체는 국가다 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기계론적 견해는 우리가 도구다. 도구. 뭐가 도구다? 국가는 도구다 라는 것이죠. 국가는 도구다. 그래서 국민과 국가 중에서 누가 중요하다? 우리가 국민이 중요하니까 얘는 전체주의, 얘는 개인주의에 입각한다 라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참고사항이에요. 뭐 자주 나오는 건 아니니까. 제가 수업시간에 객관식은 더 나오는 것과 안 나오는 것을 구별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나온다는 건 꼭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건 참고사항이에요. 참고사항.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항상 우리가 어떤 걸 시작할 때 앞장은 열심히 외우잖아. 짤데기 없는 행동이에요. 그냥 이런 게 있어요. 그냥. 자, 그 다음 우리 머스 그레이브 형님 있죠. 머스 그레이브 형님.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재정학에서는 다른 시험과 달리 뭘 해야 된다? 사람 이름을 외워야 된다. 그죠? 린달 기억나요? 린달? 린달 뭡니까? 응이죠? 네, 응. 여러분들 다른 사람은 다 기억 못해도 그 사람 하나는 기억하잖아요. 피콕은 기억하잖아요. 그죠? 피콕 와이즈만, 전이효과론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사람 이름 외우시는데 머스 그레이브는 뭐 잘 나오진 않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정부의 3대 기능, 요거는 내용상으로는 재정학을 포괄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 자체로는 시험 문제 내기가 조금 어려울 뿐이죠. 첫 번째가 자원 배분이다 라는 거죠. 자원 배분. 그래서 효율적인 자원 배분, 요걸 다시 표현하면 적정 생산이죠. 적정 생산이다. 그래서 과다 생산되는 경우 조세를 부과하고 과소 생산되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는 건데, 우리가 과다 생산되는 경우가 뭐였어요? 우리가 음의 외부성, 그죠? 과소 생산되는 게 양의 외부성, 공공재 같은 것들이 우리가 여기에 해당한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재정학에서 되게 좋아하는 객관식 A급 선지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조세는 사회적 후생손실을 만들어야 안 만들어요? 만들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조세는 1번이 원칙 사중손실을 만들어요. 사중손실은 사중손실, 초과부담, 잉여의 감소분, 후생손실, 데드웨이트 로스, 하버거의 삼각형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초과부담이란 단어는 재정학에서밖에 안 써요. 그러니까 초과부담이 후생손실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원칙은 사실손실을 발생시킵니다. 조세든 보조금이든. 근데 예외가 하나 있어. 예외가 사중손실을 제거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제거하는 거. 그게 뭐다? 피구세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사중손실을 발생시키지만 피구세는 사회적 후생손실을 제거한다라는 거. 요 멘트는 굉장히 좋아하는 멘트니까 나중에 하겠지만 나온 김에 한번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소득분배 기능이죠. 소득분배 기능에서 빈부격차가 발생을 한 거죠. 빈부격차가 발생했다 라는 거고, 우리가 빈부격차에 대해서 지니계수, 로렌츠 곡선, 10분위 분배율, 5분위 배율 이런 거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진세와 사회보장제도, 특히 사회보장제도가 최근에 핫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매년 출제 빈도가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뒤에 가서 배우게 되는 것이고, 세 번째 경제 안정화 기능이죠. 그래서 정부가 뭐 호경기다 불경기다 막 얘기하는데, 호경기다 불경기다 하는데 거기에 대해 정부가 개입을 한다라는 건데, 여기는 이제 뭐랑 관련이 있다? 공채론과 관련이 되어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세 가지 기능, 자원 배분, 소득 분배, 그리고 경제 안정화 기능, 세 가지는 체크는 해 두세요. 요 세 가지 단어 정도는 이걸로 문제화 시키기는 쉽지 않지만 체크는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볼게요. 자, 먼저 요 책은 여러분들 그 최신 문제까지 다 실었어요. 다 실었고, 두 번째는 유사한 문제 중에서 뭐 감정평가사나 회계사 문제까지도 좀 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파악하실 때 진짜로 한 10년치를 다 실었기 때문에, 10년 넘는 치 다 실었기 때문에 어떤 주제에 기출이 많다, 그럼 거기는 시험이 잘 나오는 거겠죠. 근데 어떤 주제에 기출이 없다. 자, 보세요. 지금 여기 보니까 9페이지 10페이지 있죠. 그러니까 1번밖에 기출이 없어요. 그러니까 잘 나오는 주제가 아니니까 그거의 경중을 잘 따지셔야 됩니다. 잘 따지셔야 돼요. 자, 1번 정부의 역할을 정당화하는 복지국가의 목표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이죠. 동그라미가 복지국가입니다. 복지국가. 1번 미시적 효율성을 달성한다 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 문제를 낸 취지를 보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복지국가에 해당하면 빈곤 문제를 해결하거나 사회통합을 이루는 건 기본이에요. 그렇죠. 당연히 복지니까, 복지라는 건 인간다운 삶을 사는 건데 우리가 인권 문제나 사회통합을 하는 건 맞잖아요. 그러면 1, 2, 5 중에서 제일 말이 안 되는 걸 찾는 거예요. 그냥 사실 이거랑 얘도 어떻게 보면 맞진 않아요, 복지국가랑은. 근데 우리가 미시적 효율성을 달성하는, 그래 국가를 평가하는 기준이 효율성이 중요하니까 오케이 가고, 물가 안정도 뭐 좋으면 되잖아. 근데 완전한 평등 추구는 뭐예요? 북한도 평등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요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정답은 5번이다. 자, 이 문제가 많이 시사점을 해주는데 재정학 문제가 되게 예쁘지 않아. 어떻게 보면 이게 가끔 문제 같지 않은 문제도 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항상 누구의 입장? 나의 입장 말고 출제자의 입장에서 푸셔야 됩니다. 출제자의 의도, 그리고 가장 정답에 가까운 거를 찾으셔야 된다. 그래서 완전한 평등 추구는 아예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음 중 정부의 3대 기능 중 배분 기능이다. 배분이 뭐다? 우리가 자원의 흐름이죠. 그래서 적정 생산 관련이 되어 있다. 어떻게 하면 정부가 적정 생산할 거냐 라는 거죠. 그래서 1번 기초생활보장은 복지와 관련된 얘기죠. 복지. 그럼 이것은 소득 재분배와 관련이 되어 있다. 정답은 1번이죠. 자, 2번 오염배출권은 뭐예요? 음의 외부성에 대해서 실행하는 거죠. 그럼 얘는 과다니까 다시 뭐예요? 과다가 적정으로 만들려는 거죠. 과다. 그래서 과다 과소 적정 생산으로 만드는 걸 우리가 배분 기능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공공재는 뭐예요? 과소죠. 독과점은 뭐예요? 과소죠. 환경세는 음의 외국성이니까 과다니까 정부가 개입해서 이것을 조정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정답은 1번이에요. 굳이 나온다면 요렇게밖에 안 나와요. 이건 구분하는 거. 세 번째, 다음은 정부를 바라보는 시각으로 기계론적 견해에 대한 것이다. 동그라미. 기계론적 견해는 우리가 무엇이라고 볼 수 있다? 국가와 개인 중에서 누구를, 개인을 중시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유기체적 견해와 기계론적 견해입니다. 그럼 1번 국가를 개인들의 집합체, 단순이니까
국가가 또 다른 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일 뿐이다 라는 거니까 기계론적 견해가 되겠고, 정부는 개인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다 라는 것은 정부와 개인 중에서 개인이 우위에 있죠. 그러니까 기계론적 견해고, 3번 정부가 독립적 목표를 가질 수 없음을 강조한다라는 것은 개인이 목표를 부여한다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기계론적 견해고, 4번 개인이 정부보다 우선시 되어야 된다는 개인주의 사상이다. 개인주의 사상은 우리가 기계론적 견해, 그죠? 전체주의 사상은 유기체적 견해다 라는 것입니다. 5번 사회 전체는 개인에 우선하며 사익보다 공익이 우선된다. 공익이 우선된다 라는 것은 우리가 유기체적 견해, 국가가 우선이다 라고 되는 것이죠. (4번입니다) 정부의 3대 기능으로 옳은 것은 이에요. 정부의 3대 기능으로 옳은 것은 입니다. 자, 1번 과다 생산되는 경우 조세부가, 과소 생산되는 경우 보조금이다. 그래서 이걸 이제 외부성이라면 피구세, 얘를 우리가 피구 보조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피구세, 피구 보조금 단어 익숙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니은 비례세 사회보장제도의 수단을 통해 적극적 역할, 여기서의 적극적 역할은 복지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소득 재분배. 근데 사회보장제도는 맞는데 비례세가 틀렸죠. 여기가 뭘로 바뀌어야 돼요? 누진세로 바뀌어야 되겠죠. 세 번째, 물가와 안정고용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개입 맞고, 경기 변동과 동일한 방향을 추구한다 라는 겁니다. 경기가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그죠? 여러분들은 여기가 저점이고 여기가 정점이고 저점이죠. 그죠? 여러분들은 여기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1995년인데. 알겠습니다. 네. 지금 뜨끔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경기 변동과 동일하다 그러면 이렇게 가라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 이제 이렇게 가라. 다 죽으란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정답은 이게 동일한 방향이 아니라 반대 방향 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시험에 나오는 얘기는 뭐 거의 없습니다. 다만 이제 하나를 기억하려면 머스그레이브의 재정의 3대 기능 정도 체크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두 번째, 경제적 효율성과 시장 실패고, 여러분 우리 재정학 처음 할 때 기억나시죠? 우리가 첫 번째 재정학에서 이걸 들었을 때 얼마나 그 충격이 많았는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항상 이걸 가르칠 때 고민이 많다고요. 왜? 시험에 단독으로 안 나오거든요, 잘.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공부할 때 너무 스트레스는 받지 말고 뒷부분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라고 했어요. 근데 설명은 해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복습을 합시다. 자, 먼저 경제상태의 평가 기준은 효율성과 공평성으로 합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효율성은 우리가 파레토 효율성으로 체크한다. 그 다음에 공평성은 사회 후생함수로 체크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멋진 객관식이 하나 나옵니다. 파레토 효율적이면 사회 후생이 극대화된다. 뭐 틀려? 아니죠. 상관이 없는 거지. 이거는 파레토 효율성은 효율성을 얘기한 거지, 후생은 얘까지 결정을 해야죠. 그래서 효율성과 공평성에 대해서 이 두 가지의 개념을 먼저 제공을 하기 때문에 재정학에서 시작을 하는데, 참고로 말하면 이거는 경제학에서 밑이 맨 마지막에 있는 거라고, 다 배운 다음에. 거기서도 시험에 잘 안 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현 가능한 배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실현 가능한 배분. 그래서 우리가 X제가 10개 있고 Y제가 이 사회에 10개가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실현 가능한 배분을 가지고 우리가 만드는 게 뭐냐면, 우리가 에지워즈 상자라는 걸 만드는 거죠. 에지워즈 상자라는 걸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에지워즈 상자를 만들 때 에지워즈 상자는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OA, OB, A와 B는 뭐였습니까?
사람이었죠. 사람. 그 다음에 여기가 x제고 얘가 y제인데 요게 몇 개? 10개. 요게 몇 개? 10개. 요렇게 그리는 게 에지워즈 상자라는 거였어요. 그죠? 그래서 에지워즈 상자를 그리는 게 실현 가능한 배분을 말하는 거였다 라는 거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파레토 우위와 파레토 열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럼 여러분들은 재정학 시험에서 딱 두 번 쓸 거예요. 이거를 첫 번째 여기서 한번 쓰고, 두 번째는 게임 이론 있죠. 게임 이론에서 파레토 우위와 열이에 대한 단어를 쓸 거고, 지금 참고를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그럼 이게 뭐죠?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다. 그럼 얘가 5개, 5개, 4개, 3개를 가지고 있다. 그럼 전체 10개 중에서 몇 개를 소비했습니까? 둘이 9개를 소비했죠. 이걸 우리가 실현 가능한 배분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10개 중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근데 얘가 A라는 친구가 뭐 했다? 나 하나 더 가지고 싶어 그런 거죠. 내가 이제 나 6개 가질 거야 되면 이제 B는 피해 본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A는 좋아졌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요렇게 간 거를 파레토 개선, 파레토 개선이 된 거죠. 네, 파레토 개선은 파레토 열이에서 우위로 간 걸 개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 5, 5, 4, 3에서 6, 5, 4, 3이 있으니까 최초보다 나아졌잖아. 그게 파레토 우위에서 열이다 라는 단어를 쓰는 거죠. 그 다음에 파레토 개선은 지금 우리가 그 누구의 후생도 감소하지 않으면서 란 단어가 있죠. 누구의 후생도. 그래서 얘는 지금 가만히 있었는데 얘가 뭐 한 거다? 좋아진 거다 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파레토 개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단어들은 알아두셔야 돼요. 파레토 열이, 파레토 우위, 파레토 개선이란 단어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파레토 효율적이다라는 건 뭐예요? 파레토 효율적이다라는 것은 우리 파레토 효율성이라는 것은 파레토 개선이 불가능한 상태다. 파레토 개선이 불가능한 상태다 라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얘가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얘가 만약에 7개를 갖고 싶어요. 그럼 얘가 하나 뭐 해야 돼? 뺏겨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은 X제로만 보면 파레토 우위로 갈 수가 없잖아요. 개선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파레토 효율성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추억을 돌려봅시다. 참고로 여기는 결론만 기억하셔도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OA라는 사람이 있었다. XJ와 YJ가 있었다. OB라는 사람이 있었다. XJ와 YJ가 있었다. 그리고 무차별 곡선 이렇게 있었다.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지금 요거를 이제 뭐 한다? 이렇게 갖다가 뒤집어 엎은 거였죠. 이렇게 갖다 뒤집어 엎은 거였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OB가 되는 거였죠. OB. 그래서 여기가 이제 IB다 라는 겁니다. 그럼 최초의 실현 가능 배분이 10개고 10개다 라고 했을 때 여기가 지금 뭐다? 예를 들어서 요 점이 뭐예요? 얘가 8이고 얘가 2다 라고 하면 요 점은 지금 어떻습니까? 요 점은 A가 XJ 2개, YJ 8개를 소비하고 반대로 이쪽에서 뭐예요? 8개 그리고 2개죠. 그죠? 그러면 이제 B가 XJ 8개와 YJ 2개를 소비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요 점의 정의는. 그러면 실현 가능한 배분 내에서 소비를 한 거죠. 그러면 이거 지금 파레토 개선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하다. 왜? 지금
얘를 어때요? 이렇게 옮기면 얘는 그대로 있었고 원점에서 멀어질수록 큰 거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A가 이렇게 되면 지금 A는 좋아지고 B는 그대로 있으니까 파레토 개선이 되었다. 그래서 언제까지 된다? 여기가 없어질 때까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없어지게 되면 요렇게 기울기가 같아진다 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 참고로 이건 외우세요. 이건 안 외워도 됩니다. 이건 안 외워도 돼요. 지금 벌써 눈빛이 여긴 어디냐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가르치면서도 항상 내적 갈등이 있다니까요. 시험이 잘 안 나오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건 1번 소비에서의 여기 있네. 자, 소비에서의 파레토 효율성의 조건이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MRS XY라는 게 뭐였습니까? MRS XY가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죠. 다행히도 여러분들 재정학에서는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 갖고 장난치는 문제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정의가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다 라는 거고. 그러면 지금 우리 둘이 접했잖아요. 그럼 기울기가 똑같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뭐예요? A의 MRS XY, B의 MRS XY가 되겠죠. 그죠? MRS XY. 그걸 이제 좀 멋있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한 거죠. MRS XY의 A, MRS XY의 B. 자,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객관식 나오는 거 있습니다. 자, 이 증명 이딴 게 나오는 게 아니고 소비에서의 파레토 효율성을 결정하는 조건은 한계 기술 대체율이 일치하는 거다. 맞아, 틀려? 틀렸다. 뭐가 일치해야 돼요? 한계 대체율. 그렇게 나온다고 시험 문제는 한 줄 쓴다고 한 줄. 한계 기술 대체율이냐 한계 대체율이냐 요거 단어 장난을 잘 고민하셔야 돼요. 제 목표는 뭐다? 여러분들 시험장 가서 호성이가 그랬어. 야 이거 나온다고 했잖아요. 이거 있잖아. 한계 기술 대체율로 나오니까 헷갈리시면 안 돼. 아시겠죠? 뭐 이런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차피 시험 문제는 있잖아요. 이렇게 영어로 안 줘. 한글로 줍니다. 한글로. 근데 내가 MRS는 아는데 한계 대체율이 뭔지 모르면 안 돼요. 네? 이해됐어요? 자, 이렇게 체크하시고. 그래서 계약곡선이죠. 계약곡선. 두 사람의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점들을 찾아내서 연결한 거다. 그게 뭐냐면 요겁니다. 자, 계약곡선 자체는 시험에 나오지 않은데 시험 문제에 뭐가 나오냐면 최근 트렌드가 요게 나오더라고요. 요게 나옵니다. 요게 나옵니다. 최근 트렌드가 요게 나와요. 얘랑 이제 뭐랑 비교하는 게 출제가 되냐면 효용 가능 경계랑 비교하는 게 출제가 돼요. 그래서 2021년 감정평가서와 2021년 세무사에서 둘 다 나왔습니다. 얘가. 그래서 최근 트렌드는 요거 갖고 좀 장난질을 하는 것 같아요. 좀 그래도 안 내기는 좀 그러니까 요건 좀 알지? 뭐 이런 식인 것 같아요. 자, 뭐냐면 이겁니다. 우리가 여기가 이제 OA고 OB고 집에 가서 자기가 이걸 그려보시고 이제 복습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권장사항이 뭐냐면 모양에 현혹되지 마시고 X축과 Y축에 뭐가 들어가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그게 더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기가 이제 X고요. 여기가 Y예요. 그죠? 그러면 요렇게 꼬불탕꼬불탕해서 자 요렇게 하면 여기가 이제 IA고 IB잖아요. 그럼 이 점은 효율적이에요? 아니에요? 효율적이죠. 왜? 둘의 무차별 곡선이 기울기가 뭐예요? 같으니까 효율적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알려주는 게 뭐다? 지금 여기를 이 소비점을 말로 해설하면 뭐예요? 지금 가지고 있는 X제와 Y제를 누가 다 헤쳐먹은 거야? B가 헤쳐먹은 거죠. 그런데 효율적이 아니에요. 효율적이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선지가 뭐예요? 공평성을 설명하진 않아. 공평성을 설명하지 않는다. 파레토 효율성은 공평성을 설명하지 않는다. 왜? 얘 효율적이라며. 근데 지금 B가 다 헤쳐먹었으니까 공평성을 설명하지 않는다. 요것도 여기서 되게 좋아하는 문장이에요. 파레토 효율성과 공평성을 연결하는 선지 꼭 걸러내셔야 돼요.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도 같고 여기도 같은 거죠. 그죠? 그럼 여기도 지금 어때요? 여기도 효율적일 거 아니야. 그럼 얘는 지금 누가 다 헤쳐먹은 거예요? A가 다 헤쳐먹은 거죠. 그럼 요것도 효율적이니까 공평성을 설명하지 않는다 입니다. 자, 그래서 요걸 우리가 계약곡선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꼬불탕꼬불탕 그리는 이유는 뭐다? 만족감이라는 것이 A와 B가 정확한 비율로 나오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나는 스파게티를 먹으면 좋긴 좋은데 우리 와이프는 좋아 죽으려고 그러고, 저는 와이프가 먹자고 하니까 먹는 거죠. 그 행복감에. 그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죠? 스파게티. 힘든 과목입니다. 자, 그러면 요걸 이제 우리가, 자, 이거예요. 여기가 이제 UA로 바꾸고 얘가 UB로 바꾸는 거죠. UA와 UB로 바꾼다. 그럼 UA와 UB로 바꾸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가 효용 가능 곡선이 나오는 거예요. 효용 가능 곡선. 자, 그럼 효용 가능 곡선은 여기서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럼 효용 가능 곡선은 문제입니다. 효용 가능 곡선은 소비의 파레토 효율성만을 충족시킨 것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게 출제되는 거예요. 효용 가능 경계는 다 충족한 거고, 효용 가능 곡선은 여기서 나왔잖아. 여기 소비 외에 다른 얘기 한 거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소비만 충족하는 거예요. 그게 객관식으로 최근에 트렌드로 나와요, 요즘에. 그래서 여기가 이제 만약에 1번이라고 하고 여기를 2번이라고 하면, 지금 1번은 누가 다 헤쳐먹은 거예요? 이렇게 B가 다 헤쳐먹은 거죠. 근데 여기 2번은 A가 다 해먹은 거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 라는 거예요. 근데 시험 문제는 이 그림이 나오지 않고 1. 뭐다? 소비의 파레토 효율성을 달성하면 뭐가 일치한다? 한계 대체율이 일치한다. 1번 꼭 기억하셔야 돼요. 1번. 2번이 뭐예요? 효용 가능 곡선은 소비의 파레토 효율성만을 달성한다. 맞아, 틀려? 맞다. 근데 이걸 가지고 뭐 생산의 파레토 효율성, 종합의 파레토 효율성을 달성한다면 틀리는 거예요. 두 가지 선지 말씀드렸습니다. 두 가지 선지 체크를 잘 해두시고, 이따가 문제 보면 또 있으니까 이렇게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비의 파레토 효율성이 달성된다 요거였어요. 그래서 뭐 효용 가능 경계는 다 달성된다. 다. 그 두 개를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걸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공부할 때 이거를 막 외우는 거는 문제풀이에 그닥 도움이 안 돼요. 설명은 제가 다 해드렸었으니까. 자, 그 다음입니다. 자, 이제 생산의 파레토 효율성이죠. 자, 생산의 파레토 효율성은, 자, 요게 이제 등량곡선이라는 거였어요. 등량곡선은 우리 재정학에서 only one 딱 한 번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닥 막 많이 신경 쓰진 않으셔도 돼요. 그럼 여기는 OX죠, X. 자, OX가 뭐냐? 소비를 하려면 소비의 재화가 뭐였다? X와 Y였다 라는 거죠. 그러면 OX와 OY를 만드는 거죠. 그죠? 그러려면 생산 요소가 L, K가 있어야 되고 L, K가 있어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Q, X, X제를 똑같이 만드는 등량곡선이라고 하는 거고, 여기를 Q, Y, Y제를 똑같이 만드는 등량곡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등량곡선의 기울기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한계 기술 대체율이라고 합니다. 한계 기술 대체율. 그럼 한계 대체율은 뭐였어? M, R, S죠? 그죠? 근데 기술은 왜? 노동과 자본을 바꾸려면 테크닉이 필요해 라는 거죠. 그래서 TS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한계 기술 대체율. 그럼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건 뭐다? 한계 대체율은 뭐의 기울기? 뭐라고? 한계 대체율은 뭐였어요?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 한계 기술 대체율이 뭐라고요? 등량 곡선의 기울기.
한계 대체율이 뭐였어요? 소비. 한계 기술 대체율이 뭐예요? 생산입니다. 그걸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거 갖고 말장난하기 때문에 단어 바꿔서. 대단한 문제가 나오지 않아요. 여기 이따가 문제 풀어주는데 대단한 문제가 있어요. 여기. 문제가 너무 없어서 이것저것 좀 갖다 붙였더니 내가 붙여놓고 이거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이. 근데 풀어드리겠습니다. 문제도 제가 중요한 거 다 가르쳐 드릴게요. 자, 그래서 얘도 이렇게 뭐합니까? 이렇게 이제 덮는 거죠. 이렇게 덮는 거지. 그래서 O Y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Q Y가 되는 거죠. 그럼 똑같이 얘도 뭐 해야 돼? 만나야 된다. 그게 뭐였다? 파레토 효율적이다. 그럼 여기 기울기가 뭐예요? 같은 거죠. 그래서 MRTS LK의 X와 MRTS LK의 Y가 같을 때죠. 그걸 이제 여기다 쓰는 거죠. 여기다 쓰는 거죠. 그래서 다른 건 안 나와요. 소비는 한계 대체율이 일치할 때, 생산은 한계 기술 대체율이 일치할 때, 생산은 기술이 필요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생산은 기술이 필요하다. 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OXL KOY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어떻다? 여기는 지금 OX와 OY가 있으면 뭐만 생산한 점이다? Y만 생산한 점이다 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요 점은 뭐예요? OX와 QX와 QY죠. QX와 QY죠. 그래서 여긴 X만 생산한 거죠. 그럼 얘는 어떻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 왜? 우리가 누가 만들어도 똑같은 조합을 섞으면 동일한 상상품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조합이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우리가 계약곡선이라고 하고, 여기도 있을 것이고 여기도 있을 거다. 됐습니까? 자, 그럼 요걸 가지고 이제 뭐 낸다? X0 Y가 있죠. 그래서 지금 요 점을 1번이라고 하면 얘는 뭡니까? 얘는 우리가 1번에 해당하는 거죠. YZ만 생산한 거. 그 다음에 2번은 XZ만 생산한 거죠. 그래서 요렇게 그려진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 얘가 기출된 적이 있어요. 별건 안 나왔어요. 별건 안 나왔고, 잘 보시면 여러분 요 선이죠. 요 선이 뭘 달성한 거예요? 요 선이, 요 선 자체가 지금 계약곡선 상에 있는 걸 옮긴 거죠. 그러면 MRTS LK의 X와 MRTS LK의 Y가 같은 거예요. 요 선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요걸 시험을 낼 때 첫 번째 선 위는 뭐예요? 선 위는 효율적 생산이죠. 선 위는 효율적이다. 그 다음에 선 내부는 비효율적인 거죠. 왜? 자, 여기에서 X0가 있고 Y0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는 내가 YZ 더 생산할 수 있어요? 없어요? XZ 그대로도. 여기 YZ 그대로도 XZ 생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파레토 개선이 가능하잖아. 그러니까 비효율적이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C 외부는 불가능하다. 왜? 주어진 자원을 벗어났다 라는 걸 냅니다. 그래서 요거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있었어요. 복잡하게는 아니고. 뭐 경작임 이거 더 해야 되는데 됐어. 뭐 재정학 딱 재정학에 맞춰서 가르쳐 드릴게요. 제가 그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우리가 이제 등량곡선이 접함으로 한계기술 대체율이 모두 일치해야 된다 라는 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치해야 된다. 그래서 생산 가능 곡선이고요. 생산 가능 곡선은 생산량이 달라진다.
그리고 원점에 대해 오목하다. 자, 오목하다. 자, 오목하다는 건 뭐예요? 이렇게 봤을 때 쑥 들어간 게 오목한 거죠.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 자, 기울기는 지금 커지는 거예요, 작아지는 거예요? 기울기를 볼 때는 부호는 생략, 경사도만 보는 거다. 경사도. 그러면 기울기가 커져야 작아져요? 경사도가 커지는 거죠. 그걸 우리가 접선의 기울기가 체증하면 오목한 거예요. 나중에 객관식에 나왔을 때 오목하면 그 기울기가 체증한다라는 게 오목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기울기를 우리가 이제 기울기에 대해서 한번 정리할 건데, 자, 여러분들한테는 많이 나오진 않지만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되는 게, 우리가 MRS XY가 뭐의 기울기였어요?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 한계 대체율이죠. 그 다음에 MRTSLK는 뭐였어요? 한계 기술 대체율이죠. 등량 곡선의 기울기예요. 그 다음에 MRTXY는 뭐냐면 생산 가능 곡선의 기울기입니다. 생산 가능 곡선의 기울기. 그죠? 마지널 레이트 오브 트랜스포메이션 다 써 있어요. 그래서 얘는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 여기는 등량 곡선의, 얘는 우리가 요거죠. 생산 가능 곡선의 기울기입니다. 자, 그러면 얘는 이제 여러분들이 뭐로 해야 돼? 증명 안 할게요. 잠 안 올 때 수시로 보세요. 여러분들 잠 안 오면 제가 요즘에 혹시 자기 불면증 있다, 그럼 제가 진짜 좋은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최준영 박사님이라고 계세요. 유튜브에 보면 최준영 박사님의 지구본 연구소라는 게 있거든요. 정말 유익한데 딱 30초면 잠들 수 있어요. 그래서 딱 틀어, 최준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 아, 자야지. 진짜 뭐 세계 여행하시는 분인데, 박사님이신데 이게 세계지리 하시는 분인데, 정말 유용한데 꿀잠 보장합니다. 혹시 불면증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도 꿀잠. 자, 보세요. 외우셔야 돼요. 이건 그냥 외우세요. 증명 안 할게요. 증명하는 순간 또 여기 어디냐 싶으니까 MUY분의 MUX MPK분의 MPL, 얘는 MCY분의 MCX. 그죠? 그래서 우리 외우라고 할 때 요 두 개 외울 때 어떻게 외웠어요? 뿌리를 박아라. 그죠? Y가 무조건 분모로 간다 라는 걸 말씀드렸고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기억하는 방법이, 우리가 등량곡선도 여기 L이고 K잖아요. 그 Y쪽에 있는 게 내려오죠. 그래서 요거를 계산하는 건 경제학에서는 진짜 많이 해요. 근데 재정학에서는 다행히도 잘 하지 않습니다. 많이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요걸 이제 알아야, 이따가 이걸 알아야 뭘 할 수 있냐면 후생경제학 일정리를 할 수가 있어서 이제 한 겁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자,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우리가 MRTX XY가 방금 했죠. 그래서 우리가 MCY분의 MCX다 라는 겁니다. MCY분의 MCX다 라는 걸로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여기서 하나 나올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거 중에서 뭐 단독으로 나오는 건 거의 없어요. 근데 이제 요거 있죠. 종합적 파레토 효율성. 요거는 다른 쪽에서 한번 이런 문제를 낸 적이 있어요. 뭐냐면 이게 논리가 이거죠. 자, 먼저 X0 Y가 있다. 그런데
자, 요렇게 이제 뭐가 만들어졌어요? 생산 가능 곡선이 만들어졌습니다. 생산 가능 곡선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생산 가능 곡선이 만들어졌더니 A점에서 생산을 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럼 생산 가능 곡선이 만들어졌다는 건 지금 뭐가 달성됐다는 거예요? 생산에서의 파레토 효율성이 달성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X0와 Y0를 생산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이 자체가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as was 상자가 만들어지고 실현 가능한 배분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요렇게 있다. 요렇게 있는데 지금 요 안에서 지금 OA와 OB가 이제 소비에서의 파레토 효율성을 이룰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얘가 지금 기울기가 요렇게 됐어요. 그래서 MRS XY가 4래요. 4. 예를 들면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요렇게가 이제 뭐예요? 얘가 MRT XY가 3이랍니다. 그럼 시험에는 그림은 안 주고 요렇게 낼 수 있어요. 뭐 단순하게 내면 이걸 낼 수 있어요. 퀘스천. 우리가 MRS 이건 공무원 기출입니다. MRS XY가 4고요. MRT XY가 3이다. 그러면 소비점을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라는 게 시험 문제입니다. 자, 그럼 이건 이렇게 하는 거죠. 자, MRS XY가 아까 뭐였어? MUY 분의 MUX. 그죠? 이게 뭐예요? 1분의 4라는 뜻이죠. 그럼 이게 무슨 의미예요? X제가 Y제보다 4배 더 좋아 이런 뜻이죠. 한계 효용이라는 건 만족감이니까 만족감이 4배 좋다 이런 뜻이에요. 4배 좋다. 근데 MCY분의 MCX가 있죠. 얘는 3이니까 1분의 3이 되겠죠. 그러면 요건 무슨 뜻이에요? X제가 돈이 3배 들어 이런 뜻이죠. 좋기는 몇 배 좋은데 4배 좋은데 돈은 몇 배 들어? 3배 들어. 그러면 우리 X제 늘려야 돼? 안 늘려야 돼요? 늘려야지. 왜? 좋은데 돈이 3배밖에 안 들려. 4배 좋은데 돈이 3배 되니까 늘려야죠. 그래서 이렇게 크면 X제를 늘리고 Y제를 줄인다라는 것을 낼 수 있다고 이건. 물론 낼 수 있는 부분들을 말씀드리지만 항상 저는 재정학 가르칠 때 1교시가 항상 고민이 많다고 잘 안 나오니까. 근데 그래도 해야죠. 안 할 순 없으니까. 단독으로는 잘 안 나와요 여기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된 거죠. 그래서 A의 MRS XY, A의 MRS XY, 그러니까 MRS XYA, MRS B, MRT XY죠. 그죠? 그럼 시험 문제 여기 뭐 내겠어요? 자, 이제 느낌 왔을 거예요. 느낌. 이거 말로 바꿔냅니다. 어떻게 바꿔내요? A의 한계 기술 대체율과 B의 한계 기술 대체율과 한계 변환율이 일치할 때 종합적 파레토 효율성이 된다. 말 틀려? 틀렸다. 한계 대체율입니다. 한계 기술 대체율이 아니에요. 지금 이쪽에 포인트는 한계 대체율과 한계 기술 대체율을 자리를 계속 바꾸는 게 솔직히 포인트입니다. 뭐 대단한 걸 내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자, 그렇게 해봤고요. 자, 이거 객관식으로 출제된 적 있어요. 파레토 효율성의 한계는 뭐다? 효율성을 충족하는 점이 다수가 존재한다. 그죠? 왜? 아까 되게 많았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다양하겠죠. 갖기만 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공평성은 고려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효율성 문제에서 맨날 오답이 뭐예요? 공평성까지 고려했다 이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렇게 보고요.
자, 후생경제학의 1정리, 2정리는 조금 이따 할게요. 너무 이렇게 이론만 하니까 어지럽죠. 문제도 좀 풀다가 그냥 할까요? 좋아. 그래. 그러면 이론까지 다 하고 다음 시간에 문제를 풉시다. 자, 먼저 후생경제학의 1정리 있죠? 그대로 외우시면 돼요. 자, 빨간색으로 있는 겁니다. 모든 개인의 선호체제가 강단조성을 지니고, 자, 강단조성이 뭐다? 단조성으로 외우시면 돼요. more is better. 많을수록 좋다. 단조성. 많을수록 좋다. 아시겠죠? 그거. 그 다음에 요거 많이 나와요. 시장 실패 요인이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여러분 객관식이니까 어차피 문제에 써줄 거예요. 포인트만 읽으시면 되죠. 그래서 세 번째가 일반 경쟁 균형이란 말은 뭐라고 바꿔 쓸 수 있냐면 완전 경쟁 시장이면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실패 요인이 없다면 완전 경쟁 시장이면 효율적이에요 라는 거고, 얘는 2021년 감정평가서 문제에서 요 단어를 썼어요. 보이지 않는 손. 그래서 보이지 않는 손이 알아서 해준다. 얘가 뭐예요? 시장 가격이죠. 그 다음에 우리 세무사 시험에서는 요게 나왔습니다. 여기죠. 공평성 없고요. 요거 이정리. 자, 이정리는 뭐에 대한 얘기다? 우리가 공평성에 대한 얘기를 유일하게 한 게 이정리예요. 공평성에 대한 얘기를 한 게 이정리다 라는 걸 기억하시고, 근데 이제 강단조성, 이 불록성 있죠. 불록성이라는 것은 골고루 소비한다 뭐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골고루 소비한다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정부가 개입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정부가 개입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재분배를 하면 공평성이 좋아하는데 단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장 가격은 우리 배웠으니까 상대 가격의 변화 있죠. 이거 초회입금 문제죠. 초회입금 여기서는 다루는 거 아니지만 상대 가격이 변화하면 뭐가 일어나요? 대체 효과가 발생하죠. 그죠? 대체 효과가 발생하면 뭐가 발생해요? 초과 부담이 발생하죠. 2021 세무사 1번 문제 초과 부담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가격이 변하면, 상대 가격이 변하면 초과 부담이 발생하는 거니까 항상 우리가 뭐예요? 정액세나 소득세나 이런 것들은 가격이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죠. 그런 건 초과 부담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이제 세무사에서만 쓰는 거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되게 제가 왜 그러냐면 제가 다른 시험을 언급해 드리는 거랑 세무사를 언급해 드리는 이거예요. 첫 번째는 다른 시험의 트렌드가 세무사로 넘어옵니다. 물론 세무사 트렌드가 딴 데도 가요. 1번이고, 두 번째는 다른 시험에서 언급하지 않는 세무사만 언급하는 게 있어요. 그거는 무조건 나오는 거지. 여기서만 언급하니까. 우리는 세무인 아닙니까? 자, 그래서 요거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대 가격 변화, 그 다음에 그러면 상대 가격이 변화하니까 대체 효과가 발생하고 초과 부담이 발생한다. 이거는 그냥 문장 자체를 외우셔서 요게 나오면 바로 찍고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 건데, 여기 보세요. 지금 여기에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요. 내가 항상 말하지만 그렇게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파트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따가 문제를 풀면서 어느 쪽에 포인트가 되는지를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쉬었다 하겠습니다.